기억의 끝에서 남긴 유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 아이를 아들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그 아이에게 단 하나의 봉투만 남겼습니다. 봉투 속엔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라면 그 봉투를 열 용기가 있으신가요? 45년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45세 민수가 겪은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사연을 보시면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성북동 50년 된 한옥 한 채. 78세 김태준 씨가 침대에 앉아 낡은 가죽 가방을 바라보고 있다. 손이 떨린다. 아들 이름이 가끔 기억이 안 난다. 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민수, 민수였지? 우리 아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민수가 들어온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또 잠 못 주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 민수야? 올 줄 알았어.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자주 깨시네요.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아버지가 가방을 만지며 말했다. 몸은 괜찮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둘이서 여행 한번 다녀올까?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여행이요? 갑자기 왜?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20살 때 둘이서 동해 갔었잖아. 기억하니?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물론이죠. 기차 타고 가서 아버지가 회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기운을 내며 말했다. 그래, 그때가 참 좋았어. 민수야, 아빠가 이제 많이 늙었어. 기억도 자꾸 사라져.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손이 이렇게 가늘어졌을까? 민수가 결심하며 말했다. 좋아요, 아버지. 언제 떠날까요? 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내일 모레 어때? 아빠가 모든 준비해놨어. 그날 밤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틀 후 아침 서울역. 아버지는 20년 전 그날처럼 똑같은 가죽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다. 아버지가 기차표를 보며 말했다. 민수야, 이번엔 KTX네. 예전엔 무궁화호 탔었는데. 민수가 짐을 받으며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데 아버지,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버지가 피해가듯 말했다. 아, 그냥 필요한 것들 좀 챙겼어. 기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평생 너한테 못한 게 많지?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가 너무 바빴어. 특히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민수도 그때가 조금 서운했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운동회도 오고 상담도 오는데 자기 아버지는 늘 일 때문에 바빴다.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는 조금 서운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이해해요. 아버지가 민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네가 이런 아들이라서. 동해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며 말했다. 민수야, 20년 전 그 벤치 아직 있을까?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기 있네요. 그때 그 자리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이거 기억하니?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만든 조개 껍질 목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에 걸고 있던 것을 보여주며 말했다. 20년 넘게 아빠가 매일 차고 다녔어. 민수가 감동받아 말했다.
아버지, 그걸 왜?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보물 1호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둘째 날, 경주 불국사. 아버지는 민수에게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절 계단에 앉아 말했다. 민수야, 엄마 이야기 좀 해줄까? 민수가 관심 있게 말했다. 네, 좋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얘기는 별로 안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3살 때까지 엄마는 하루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 밤에 울면 새벽까지 안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목이 메어 말했다. 병원에서 마지막에 엄마가 아빠 손을 잡고 그랬어. 민수를 잘 부탁해요. 당신이 저 아이의 진짜 아버지예요. 민수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부터 아빠는 더욱 확신했지.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걸. 그날 밤 경주 펜션에서 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말했다. 아빠도 젊었을 땐 꿈이 많았어. 사업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도 하고 싶었고. 민수가 호기심 있게 말했다. 어떤 사업이요? 아버지가 애매하게 말했다. 여러 가지.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운이 좋았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치고는 욕심이 없으시던데요. 우리 집이 검소한 편이잖아요. 아버지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좋은 거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 셋째 날 전주와 녹마을. 아버지는 계속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다. 아버지가 비빔밥을 먹으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겠지? 민수가 젓가락을 멈추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민수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아버지 혹시 아픈 데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건강해. 다만 아빠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긴장하며 말했다. 무슨 말이요? 아버지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중에 여행 끝나고 얘기하자. 그날 오후 전주천을 걸으며 민수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민수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참 신기해. 민수가 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아버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요? 아버지가 멀리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예정이었다. 마지막 날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장. 아버지는 하루 종일 초조해 보였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하는 건가? 민수가 차를 우리며 말했다. 아버지, 뭔가 고민 있으세요? 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차를 놓고 앉으며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며 말했다. 민수야,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찻잔을 놓치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낳기 전에 아빠에게 고백했어.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민수가 충격받아 말을 못했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봉투를 민수에게 내밀며 말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병원 서류, 너의 생부에 대한 기록.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모든 게 사실이었다. 민수가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아들로.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5년간 자신이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럼 제 정체성은 뭐예요? 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민수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잠깐 시간을 좀 주세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배신감? 혼란? 아니면 이해?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45년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사실은 남이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복잡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또 다른 거니까요. 민수도 지금 똑같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 상대에게 말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민수에게는 아직. 네, 준비 다 됐죠?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그래, 들어와. 민수가 방에 들어가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긴장하며 말했다. 뭔데? 민수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야,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민수가 더 놀라며 말했다. 처음부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아버지는 45년 전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수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어머니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내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민수가 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저를요? 저를 본 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 아버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차근차근 말했다. 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친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거든. 민수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런 인간이.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덕분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는 그냥 선택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로. 민수가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45년 동안 혼자 이런 걸 감당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지 않았어. 네가 있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서 참 다행이었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마치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의사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많이 늦으셨네요.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빠는 할 일 다 했어.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하고 싶은 일 많으실 텐데.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다 했어. 너를 사랑하는 일. 일주일 후 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병실에서 민수가 혼잣말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아들로 선택해 주셔서.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민수가 전혀 모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었다. 장례식 참석자가 민수에게 조의를 표하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민수가 궁금해하며 말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나요? 참석자가 애매하게 말했다. 사업상 인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또 다른 참석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항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민수가 더 궁금해하며 말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일을?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주, 민수는 법무법인에서 온 공증인을 만났다. 공증인이 정중하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김태준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민수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상속이라고 하시면 집 정도겠죠? 공증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로 말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놀라실 겁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민수가 서류를 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강남 테헤란로 빌딩 3개? 이게 뭐지? 두 번째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50억? 이게 진짜? 세 번째 서류, 해외 계좌 명세서. 스위스, 홍콩, 뉴욕.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건 몇백억이 넘는데. 네 번째 서류, 주식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애플, 구글. 수십억 원어치 주식들.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다섯 번째 서류, 재단 설립 계획서. 익명사회 공헌재단 교육, 의료, 환경 분야 지원 목적. 민수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재단? 마지막에 나온 건 아버지의 손편지였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을 떠났을 거야. 너는 아마 놀랐을 거다. 아빠가 평생 숨겨온 이 모든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아빠는 작은 사업들을 했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해외에도 손을 뻗쳤지. 운이 참 좋았어. 아니, 운이라기보다는 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정말 소중히 여긴 건 돈이 아니야. 바로 너였어. 아빠는 평생 익명으로 살았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너에게도 검소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 왜 그랬냐고?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걸 봤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와의 관계가 순수하기를 바랐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너에게 맡기고 싶어. 피보다 진실된 사랑을 증명한 네가 내가 지켜온 모든 꿈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 재산으로 뭘 해야 하는지 너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기억해줘. 너를 아들로 선택한 것이 아빠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내 아들이 되어줘서.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가. 그리고 6개월이 흘렀다. 민수는 아버지가 세워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 사무실에서 민수가 직원들과 회의하며 말했다. 이번 달에는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의료비도 전년비 200% 인상하세요.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1년 만에 수십억이 나갈 텐데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성북동 한옥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그대로 두었다. 민수는 한옥 마루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민수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모은 민수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걸음마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민수가 모르는 사이 찍힌 수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울먹이며 아버지, 이걸 언제 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 첫걸음, 11개월. 아빠를 향해 걸어왔다. 초등학교 입학식,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갔다. 자랑스럽다. 고등학교 졸업, 아빠보다 키가 훨씬 커졌다. 멋진 아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동해로 가자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곳으로. 마지막 여행, 동해에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KTX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거든요. 민수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앉았던 그 자리에. 민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만든 그 조개 껍질 목걸이였어요. 민수는 목걸이를 바다에 향해 들며 아버지가 평생 차고 계셨던 거 이제 바다에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아들로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쓴 편지였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이란 평생에 걸친 그 선택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의 위력에 놀라셨나요? 아니면 사랑의 힘에 감동받으셨나요? 민수가 받은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수천억의 재산? 아니면 45년간의 무조건적 사랑? 생각해보세요. 당신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랑을 주고 있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김태준 아버지라면 민수에게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민수라면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뭔가 느낌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의 끝에서 남긴 유산.